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우크라이나 분쟁의 여파로 프랑스에서는 제빵업자들이 못 살겠다고 난립니다. 연금 계약 항의 시부터 민생고를 호소하는 외침이 아주 거셉니다. 마크롱에게 지금까지 뭘 한 게 있느냐고도 외치고 있습니다. 제빵업자들은 대표적인 프랑스의 막대빵 바게트가 위기에 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게트가 단두대 아래서 잘려나갈 처지라는 도안에 앞치마를 두르고 시위에 나온 이들도 눈에 띕니다. 제빵업자를 살려달라는 그림을 들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크롱으로 보이는 이가 단두대 줄을 잡고 있는 그림이 인상적입니다. 2022년 11월 바게트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는데 이때 마크롱은 매직 250g이라면서 찬사를 늘어놓은 바 있습니다. 바게트의 표준 정량은 250g입니다. 유네스코는 도대체 뭔데 문화유산을 계속 늘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바게트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가 무섭게 위기에 빠졌습니다. 밀가루, 버터, 설탕, 기름 등 재료 가격이 무섭게 오른 데다 전기, 가스비 같은 에너지 요금이 로켓처럼 솟고 있습니다. 제빵사들은 관을 들고 나와 퍼포먼스를 하면서 매직은 무슨 얼어 죽을 매직이냐면서 정부에 항의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전기요금은 가스 가격에 연동됩니다. 프랑스 정부는 가스 가격이 폭등하자 가정용 전기요금의 4에서 15% 인상 상한선을 설정했지만 제빵업체는 여기서 제외됐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10배 이상 뛰니 당해낼 도리가 없습니다. 밀가루, 식용유, 버터는 물론이고 설탕 소비자가도 극적으로 올랐습니다. 유로스탯에 따르면 프랑스는 전년 대비 23%, 이태리와 스페인은 51%, 독일은 63%나 올랐습니다. 바게트를 허공에 휘두르는 제빵업자들은 아주 절박합니다. 프랑스의 상징인 바게트가 위기에 처했다고 제빵업자들이 아각될 정도면 볼장 다본 겁니다. 마크롱은 자국민도 건사하지 못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굶어 죽겠다는데 키예프를 지원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바게트로 두들겨 맞아야 정신을 차릴지 모르겠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을 포함한 컬렉티브 웨스트는 그냥 미친 겁니다. 얘네들이 선진국이라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파리의 낭만 같은 것은 이제 다 허구입니다. 그냥 국민들은 거지가 돼가면서 나라는 자살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바게트를 굽는 보통 프랑스인의 전쟁이 아닙니다. 러시아를 제재한다면서 유럽 전체가 미쳐 돌아가는 바람에 나온 수많은 역효과 중에 하나가 바게트의 죽음입니다. 올 겨울은 이상 난동으로 그다지 큰 한파는 없었습니다. 때문에 러시아산 가스가 그다지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서방은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봄파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바게트 굽는 것조차 힘들 줄은 예상도 못했습니다. 겨울은 그나마 무사히 지나갔지만 이제 여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마크롱은 교묘한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뮌헨 안보회의에서 러시아를 패배시켜야 하지만 분쇄해서는 안 된다. 모스크바의 레짐 체인지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나토 대부분의 국가들이 레짐 체인지를 해야 한다는 것과는 약간 다릅니다. 마크롱은 자신이 푸틴과 조금 대화가 된다는 것을 과시하면서도 키예프에는 중무기 지원을 약속하는 등 약삭빠르게 양다리를 걸쳐왔습니다. 이에 대해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마크롱 따위는 별 가치도 없는 놈이라면서 패전 뒤 나폴레옹의 운명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파리 중심가에 나폴레옹의 유해가 안치된 것을 러시아와 프랑스는 알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러시아는 프랑스를 침략자 나폴레옹에, 독일을 나치 독일의 히틀러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한마디로 마크롱을 가소롭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게트 반죽을 구울 가수도 없던 난리통인데 러시아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Rage Against the War Machine, 전쟁 기계에 대한 분노라는 이름의 반전 시위가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주변에서 열렸습니다. 수천 명의 시위대는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키예프에 대한 미국의 자금 지원 중단 등을 요구했습니다. 미국민들도 민생을 도외시한 채 우크라이나의 무기와 자금을 펌핑하는 바이든 행정부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국의 리시 수낙은 젤렌스키와 함께 영국군 부대에서 챌린저2 전차를 배경으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키예프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바른 소리로 일관했습니다. 수낙도 제정신이 아닙니다. 자국민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얘는 그런데 관심이 없습니다. 저소득층에게 무료로 식료품을 공급하는 푸드뱅크가 수요 증가로 전례 없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550개 이상의 독립 푸드뱅크를 통합한 기관인 인디펜던트 푸드 에이드 네트워크에 따르면 89% 이상의 푸드뱅크의 지원 요청자 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푸드뱅크에서 식료품을 받은 사람 가운데 80% 이상의 영국인들이 생애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푸드뱅크의 절반 정도는 수요가 너무 폭증해 지원 규모를 줄이거나 일부 지원 요청자를 거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영국의 식품 인플레이션은 2023년 1월 16.7%에 달했습니다. 영국의 국립경제사회연구소는 가계 위기 속에서 영국인들이 생활 수준의 영구적 감소를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국 정부가 보조금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4월부터는 영국의 700만 가구는 에너지와 식품 비용을 완전히 충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유럽에서 그나마 제정신이 박힌 나라는 헝가리입니다.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서방의 제재가 러시아에 타격을 주는 것보다 유럽연합에 주는 상처가 더 아플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는 제재로 인해 헝가리 국민의 주머니에서 100억 유로가 낭비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르반 총리는 미국 주도의 테러 제재가 실익이 없는 미친 짓이라면서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공 관영 환추 스바오의 영문판 글로벌 타임즈는 우크라이나 분쟁이 거의 1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 미국 주도의 나토가 또 다른 분쟁을 생각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 신문은 뮌헨 안보회의에서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이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을 중국과 연결시키면서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스톨텐베르크는 오늘날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내일 아시아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타임즈는 이와 관련해 스톨텐베르크가 타이완 해협에 전쟁을 암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신문은 또 스톨텐베르크가 미국의 의중을 이야기했으며 나토는 미국의 신복으로 미국의 의지를 수행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워싱턴은 우크라이나 위기에 지정학적 가치를 최대한 뽑아먹으려 하고 있으며 중공을 비난하기 위해 흑백을 전도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말했습니다. 또 뮌헨 안보회의라는 플랫폼이 평화보다는 분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나토와 미국은 미국만이 회원국들에게 안보 우산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 러시아와 중공 위협론을 부풀리는 것과 같은 조에 춤을 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타임즈는 전쟁 기계, 즉 나토가 생명을 유지하는 유일한 수단은 전쟁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분쟁 확대 위험이 러시아의 승리가 가져올 위험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스톨텐베르크의 발언에도 주목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나토가 우크라이나 말고도 또 다른 지역에서 전쟁을 생각하고 있으며 그것은 아시아 지역이라는 겁니다. 글로벌 타임즈는 나토가 이제 그 본질을 숨기려 하지도 않는다면서 냉전의 산물로 역사의 뒤안길에 사라졌어야 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유럽의 공포의 피를 흘리게 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아시아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